팀장님, 저는 가끔 로또를 사는데요. 네. 이것도 도박인가요? 에이, 도박은 아니죠? 팀장님 많으신 혹시 분들- 사보셨어요? 네. 저도 사봤습니다. 아니, 그럼 어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크를 이끌어갈 의정부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팀장 박은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센터장님 모시고 도박 중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 의정부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장이신 이혜국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의정부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혜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질문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 네. 사회복지유관기관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네. 팀장님, 저는 가끔 로또를 사는데요. 네. 이것도 도박인가요? 에이, 도박은 아니죠? 센터장님, 이럴 때 어떤 말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팀장님 많으신 혹시 분들- 사보셨어요? 네, 저도 사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떤 회사 보면 직장 상사가 네. 그 직원들한테 선물로 로또를 사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무슨 경품 행사 이런 데도 뭐 로또 같은 걸 주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게 우리가 도박 이러면 되게 막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그냥 뭐 장난인가 싶은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로또도 아주 심각한 도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박의 정의를 알면 이해가 쉬운데요. 도박의 정의는 어찌 되었건 우연의 법칙에 의지해서 돈 또는 돈과 유사한 재화를 걸어서 따고자 하는 행위를 다 도박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로또도 많이 당첨될 때는 막 2억, 뭐 몇 억 이렇게 당첨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당첨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완전히 우연의 법칙, 확률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도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도박하면 도박장에 있는 분들만 떠올려지는데 그게 아니군요. 100% 운에 의한 도박도 있지만 영화에서 보면 뭐 고스톱이나 뭐 카드 같은 뭔가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것들도 좀 네. 있던데 네. 참 저희 센터 근처에 마사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보면 네. 거기 이용자분들이 1층에서 어떤 정보지들을 갖고서 뭐 네. 구하시는 게 보여요. 네. 이런 것도 도박인 것 같은데 네. 여러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쉽게는 카드를 가지고 하는 포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다 돈을 갖다 붙이면 그게 사실은 도박이 되는 거지만 카드 게임 자체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을 해서 승부를 나누기만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냥 스포츠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도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요. 경마 같은 소위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고 경기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에 대해서 돈을 거는 그런 행위들도 사실은 도박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그 특이한 것이 특정한 사람이나 말이나 팀이 경기를 하면 통계적으로 이게 마치 여태까지 쭉 쌓여가지고 누가 이길 것 같고 누가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료가 생성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승부를 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바뀌고 나오는 선수가 바뀌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매 경기마다 100% 새로운 조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통계에서 어떤 패턴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 패턴이 이번에 다시 재현될 거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는 사실은 없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통계 자료라고 하는 것을 제공은 하지만 그거를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확률을 맞출 가능성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선수가 똑같은 조건으로 반복해서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통계라는 게 의미가 있죠. 근데 모든 그 스포츠 도박이라는 게 매번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바뀌고 그 매번 열리는 경기마다 항상 새로운 조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내가 원하는 말만 보이고 이 말이 여태까지 성적이 어땠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모든 경기마다 모든 조건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걸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조차도 그냥 우연의 법칙일 뿐인 거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특히 이제 뭐 코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선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에다가 베팅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되는 어떤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의 실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늘 오를 것이냐 내일 오를 것이냐 며칠 전에 올랐냐 내렸냐 이런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게 예측대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마치 공부를 하면 내가 그것을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겠지만 100% 착각일 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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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면 도박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네. 있는데 그렇죠. 그 유형 중에 가장 끊기 힘든 그런 도박이 있을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치 공부를 해서 내가 승률을 예측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게 만드는 경륜이나 경정이나 아니면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단타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부를 해서 내 노력으로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건 도박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끊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그보다도 또 요즘은 다른 온라인으로 사실은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끊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 손쉽게 핸드폰만으로도 금방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도박 같은 경우에도 도박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접근성 측면에서는 정말로 끊기가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약간의 분석이 필요한 이런 도박 유형이 가장 치료가 어려운 네. 거군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그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 도박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좀 떠올려져요. 네.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사회를 가면 내가 선택했으니까 네. 어쨌든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게 너무 재미있다. 네. 제가 본인이 멋모르고 처음에 우연히 네. 도박을 했는데 그때 크게 땄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초보자가 대박을 터뜨린 거죠. 네. 그랬더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네, 네, 지르고 네. 어떻게 그걸 네. 초보가 와서 맞췄냐 막 네. 이러면서 네. 굉장히 자신을 막 우러러 그렇죠. 보면서 그 태어나서 느낌, 처음 겪는 그 그렇죠. 엄청난 경험이죠. 그 네. 경험을 네. 또 하고 싶어서 그렇죠. 계속 이제 사실은 하십니다. 그때 땄던 돈의 액수나 이런 거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음. 그냥 그 순간 자체가 사실은 기억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박은 일종의 학습이고 일종의 이제 그 경험이라고 보상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때 돈을 땄을 때 강력한 경험이 뇌리에 아예 강하게 화석처럼 새겨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와 아주 비슷하거나 유사한 상황만 있을 때도 마치 그때 그 기쁨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파블로브의 개 실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개한테 먹이를 주면서 먹이를 주면 개가 먹이를 먹어봤던 기억 때문에 먹이를 보면 침을 흘리죠. 그런데 먹이를 주면서 종을 치면 나중에 먹이를 안 주고 종만 쳐도 개는 마치 그 먹이를 먹는 거와 같은 그런 기쁨이나 기대를 하면서 막 침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도박을 했을 때 그 돈을 크게 땄던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한데 그때 사람들의 환호, 그때 어떤 도박장의 분위기, 그때 그 도박장의 그 건물, 그때 그 말의 말발굽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돈을 땄을 때 그 경험을 그대로 떠올려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도박을 해서 많이 땄을 때의 그 경험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뇌 안에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면서 다른 모든 감정들을 다 그냥 가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전까지 평소에는 도박을 하면 돈을 잃고 뭐 배가 망신을 한다. 내가 크게 망했던 기억,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가족들이 도박을 말리고 이런 기억, 이런 그 이성적인 판단들을 다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도박과 관련된 자극이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는 내가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판단은 다 사라지고요. 그냥
그 왕창 땄을 때, 그 빅 윈을 했을 때 그 경험에 모든 감정이 완전히 압도당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도박을 땄을 때 그 쾌감이 도박을 했을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어떤 일들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다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버리는. 그래서 도박 중독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의사결정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10년 동안 도박을 끊었던 분들이 그냥 도박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뭐에 홀린 것처럼 들어가서 또 베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도박 중독 결국 뇌질환이다. 뇌 보상 회로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죠. 네. 그 코로나 시기 동안 많은 분들이 사람들을 못 만나다 보니까 네. 이제 혼자 온라인에 접속을 해가지고 도박을 많이 한다고 네, 그렇죠. 들었는데요. 네. 특히 바카라나 스포츠 토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네. 청소년들, 네. 대학생들 네. 유행처럼 네. 퍼져 있다고 네. 해요.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네. 센터장님께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실제로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요. 그 전에는 뭐 19, 20살 이런 친구들이 도박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 6개월 사이에는요. 19, 20살, 21살, 22살 이런 젊은 친구들이 도박 문제로 해가지고 정신과 외래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들었어요. 네. 실제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전 2년 전하고 코로나 후 2년을 비교해 봤더니 도박 문제 그 예방 치유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그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했을 때 정신과 치료로 도박 문제를 가지고 오는 청소년들의 수가 2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무려 2배가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사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밖에서 놀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디지털을 많이 사용해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걸 권장했죠. 다들 부모들이 전쟁을 겪은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모든 놀이나 학습이 디지털을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오히려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디지털 미디어 공간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 디지털 미디어 공간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쉽고 빠르게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도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광고나 게임이나 뭐 웹툰이나 뭐 모든 미디어 컨텐츠에 도박성, 사행성이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도박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같이 하다 보니까 현금을 요구하고 현질을 요구하고 과금을 유도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쉽게 도박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그 중에서 한두 번은 따게 되기도 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쉽게 승부를 통해서 스릴을 느끼면서 재미를,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디지털 미디어구나라는 것이 학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짧고 강하고 빠르게 쾌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온라인 도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실제 오프라인 아날로그의 건강한 활동들을 통해서 재미를 얻고 우정을 쌓고 뭐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코로나 이전에 많이 할 수 있었던 이런 노력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빠르고 강력한 게 느리지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쉽게 단기적으로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단지 중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이 보다 건강하게 본인들의 어떤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막혀버린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래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네. 스포츠 토토 들어가서 맞힐 확률이나 배팅 이길 확률이 높지 않나요? 이거 생각해 보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도박 중독을 얘기할 때 인지 왜곡, 그러니까 착각하는, 너무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착각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정말 쉬운 착각 중에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5명이서 뭐 축구 게임을 두 나라가 하는데
그럼 10,000원씩 걸어가지고 맞춘 팀한테 몰아주자 이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중간에 누가 커미션을 먹는 수수료를 띄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확률도 일정해요. 그죠? 네. 두 팀 중에 하나를 걸기 때문에 만약에 3명이 한 팀을 걸고 2명이 한 팀을 걸었다면 둘이서 낸 돈을 셋이서 논아 가지면 되고 셋이서 낸 돈을 둘이서 논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돈을 냈다는 전제에. 이거는 사실 사행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 상업적으로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배팅을 하면 이건 다른 문제죠. 관리자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수료를 띄어갈 거고요. 그리고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확률을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반복이 되면 될수록 수수료를 띄어가기 때문에 내가 건 돈에, 모든 사람이 건 돈에 비해서 수수료로 인해서 계속 총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누가 따든 따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반복이 될수록 내가 잃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와, 내가 10번을 배팅을 했으니까 그만큼 11번째는 당첨될 확률이 높겠지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무식한 얘기죠. 왜냐하면 구슬 10개를 중에 당첨될 확률이 1인 구슬을 하나 우리가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를 빼서 하나를 빼놓는 게 아니라 매번 구슬 10개를 새로 갖다 놓고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번을 했건 100번을 했건 그만큼 내가 딸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마찬가지 또 뭐냐면 내가 만약에 두 팀에서 경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길 확률이 낮은 팀에 걸면 100배를 받고 이길 확률이 높은 팀에 걸면 뭐 1.5배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야, 100배인 팀에 내가 배팅을 하면 내가 100배를 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100배 당첨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도박에 대한 인지라는 거는 결국은 따고 싶은 본인의 마음에 의해서 실제 객관적인 사실을 볼 수 없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고 그 착각 때문에 옆에서 보면 너무나 뻔한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마치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듯이 계속 본인을 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네. 그러면 그렇게 본인이 본인을 망치는 네. 행동을 사실 스스로 알기도 어렵고 어렵죠. 가족분들이 그것을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평소에 이 친구가 혹시 뭐 로또나 아니면 경륜이나 경정이나 그런 소위 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행 놀이나 도박성 게임 이런 거를 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걸 조금이라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더 잘 봐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불필요하게 돈을 많이 요청을 한다든지 갑자기 무슨 책을 사야 되거나 뭐 뭘 사야 된다고 하면서 평소보다 이상하게 돈을 많이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들의 지갑이나 아니면 뭐 카드나 이런 것들이 분실되거나 뭐 본인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확인할 수 없는 새로운 뭐 그 비용이 발생을 하거나 결국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도박을 통해서 돈을 잃게 되거나 또 뭔가 잠을 못 자게 되거나 뭔가 대인관계 문제를 겪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람이 예민해지고 충동성이 높아져서 화를 많이 내기도 하고 말수가 줄어들고 우울해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현상들, 정서적인 이런 감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변화,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 그리고 어떤 충동적인 행동과 같은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저희가 짐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친구들이 평상시에 도박성이 있는 사행성이 있는 그런 게임이나 어떤 사행 행위를 하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센터에 오시는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가족분이 네. 좀 모시고 와서 그렇죠. 보통 가족들이 모시고 오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도박을 한 네. 가족의 빚을 얼마를 내가 갚아줬다. 네. 이번이 뭐 세 번째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이번에 3번째인데 따지고 보면 아마 5번쯤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솔직히 얘기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가족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대처를 네. 하는 방법들을 좀 사실 알려줘야 되는지. 뭐 정말 난감하죠. 음. 게다가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뭐 도박빚을 못 이겨서 뭐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생기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이에요. 돈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도박을 져서 빚이 5억이 생겼다. 제가 도박 가족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그 5억이 만약에 제4금융권 내지는 제 뭐 어떤 불법 대출이나 그런 사채업자를 통해서 그런 거라면 그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뭐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용 불량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구제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빚이 늘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빚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집을 사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뭐 대출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도 온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빚이 3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걸 도박빚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당신이 집을 사기 위해서 전세를 얻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적어도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돈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그런 위험은 줄일 수 있지 않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거나 호들갑을 떨거나 큰일 난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차분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 부모님에게 특히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엔 빚을 5천만 원이다 봤더니 하다 보니까 1억, 2억 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왜냐하면 무섭고 네, 두렵고 네, 네, 미안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안심하고 정확하게 어디서 얼마의 돈을 꾸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고 있고 혹시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찰에 사법 행정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안전의 문제랑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빚의 액수, 빚의 유형, 그리고 범죄성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고 차분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너의 빚을 갚아주겠다가 아니라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가족들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병원이든 뭐 도박 상담센터든 데려가셔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이 되는 문제를 파악해서 일단은 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빚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다음에 범죄성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은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치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 섣불로 빚을 갚아주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네. 그 의정부 시민분들을 네.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도박 중독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당부를 드리면 좋을지. 네. 사실 그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사행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허가된 합법적인 도박이 있는 나라이거든요. 우리나라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그런 그 사행산업에 로또도 사행산업이고요. 경마장, 뭐 경륜장, 뭐 총도 소싸움 아마 이것도 합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조정, 경정이라는 네네. 것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합법적인 사행산업인데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로또를 포함해서 한 번도 안 한 분들은 절대 새롭게 시작하지 말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번이라도 이걸 해본 사람이 있고 나는 그냥 건전하게 취미 활동으로 이걸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정말로 취미가 되기 위해서는 금액이나 횟수 이런 것들을 꼭 정하고 제한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요.
어찌됐건 요행수를 바라는 것보다는 정당한 내 노력을 투자해서 그것이 재미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의미이든 가치든 성취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가족들끼리 어떤 운동이나 취미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어려서부터 같이 즐기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의정부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나 체육 프로그램도 많고 저희도 왜 식사하고 가끔 그 시청 뒤에 공원에 가면 네.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다양한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들을 꼭 한 가지씩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금까지 네, 도박 중독 토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좋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자, 우리 도박하시는 분들 보면 네. 자기 큰 거 한 방으로는 모든 자기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들 항상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박하시는 분들의 환상이라고 하는데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 한 방이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큰 한 방을 이제 맞으신 분들이 정말 일상을 돌아왔을 때 자기 삶을 평소와 다름없이 이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잘 사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도박 외에는 삶 자체가 굉장히 재미없고 항상 이제 일상이 주는 소소한 재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는 거는 이 중독을 예방하는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할까? 무엇으로 나의 자녀가 기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것으로서 재미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정부의 문화, 네.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토크쇼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우리가 도박 예방 토크를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